사랑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가 버젓이 사회로 돌아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성이 직접 정의를 실현했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외치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당당히 밝혔는데요. 과연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충격과 동시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친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니콜라스 스텔리이며 그가 살해한 인물은 코그웰이라는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코그웰은 스텔리의 친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최근 출소하여 사회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스텔리는 코그웰의 석방 소식을 접했을 때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끔찍한 일을 겪고 그 가해자가 다시 자유롭게 활보한다는 사실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텔리는 구치소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행위에 일말의 후회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개인의 정의 실현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과연 스텔리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범죄로만 봐야 할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뿌리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그웰은 니콜라스 스텔리의 어린 친척에게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는 순수해야 할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가족들 역시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코그웰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의 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코그웰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피해 가족에게는 악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코그웰의 석방 소식은 니콜라스 스텔리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스텔리는 이성을 잃었다고 당시의 충격과 분노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가 버젓이 사회로 돌아와 자유롭게 활보한다는 사실은 스텔리로 하여금 극심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만 시스템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그의 구치소 인터뷰 발언은 이러한 심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력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텔리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에게 코그웰의 석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법의 결정에 순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스텔리는 스스로가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니콜라스 스텔리는 코그웰의 출소 소식을 접한 후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건 당일 스텔리는 코그웰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코그웰의 행적을 추적하여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장소는 사건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므로 여기서는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텔리가 코그웰을 대면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복수를 감행했고 결국 코그웰은 스텔리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해 후 스텔리는 도주하지 않았고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스텔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으며 그를 체포한 경찰에게도 자신의 동기를 숨김없이 밝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텔리는 오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일념으로 움직였습니다. 체포된 니콜라스 스텔리는 다노츠 뉴스 기자와의 구치소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가장하는 것에 지쳤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범죄자의 항변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대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만 시스템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그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레딧의 아겟브안악다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텔리의 행동에 대해 핵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의 정의로운 복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스텔리는 명백한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복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는 이제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법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며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스텔리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와 개인의 복수,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스텔리의 행동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그가 느꼈을 절망과 분노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셨기를 바랍니다.